이태원 참사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나고 정치권에서 책임론 그리고 국정조사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셨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대통령실에서 민간합동 첫 번째 국가안전 시스템 점검회의를 열었는데요. 먼저 모두 발언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아들, 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믿을 수 없는 참사 앞에서 여전히 황망하고 가슴이 아픕니다마는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내용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 오늘 내용은 지금까지 여러 번 사과와 조금 달랐던 게 국민께라는 단어가 들어갔더라고요. 진작에 나왔어야 될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 한복판에서 일주일 전에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참사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았는데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해서 이것이 이렇게 뇌까려진다고나 해야 될까요? 잊혀지기 쉽지 않은 그런 참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재발하지 않는 그런 그 강고한 안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책임을 따져야 되고 재발 방지의 수순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심리적인 공황 상태인데다가 거기 그 희생자들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생긴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선을 긋듯이 결론이 내려질 상황 같지는 않습니다. 네, 김 대표님은 오늘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사과를 이제 하신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 사과를 국민들이 가슴으로 진짜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좀 의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본이 예전에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전쟁을 이제 일으키거나 식민지배한 것에 대해서 일본 총리나 수상들이 여러 차례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한국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본한테 사과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는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라고 한다면 그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이 사과의 방식이나 형식, 내용, 타이밍 이런 것들이 적절했느냐. 저는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방식들이 종교 집회에 가가지고 계속 이를테면은 그거를 전원으로 해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기자들한테 전원으로 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과를 안 하는, 그러니까 했지만은 한 것 같지 않은 방식으로.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거가 이제 좀 지금보다는 진일보했다라고 하지만은 가장 좋은 방법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정확하게 카메라에 쓰고 언론 앞에 서가지고 사과를 하는 방식이고 여기에서 재발 방지책 그리고 책임자 문책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994년에 성수대교가 붕괴돼서 사고가 났을 때 그때 사흘 뒤에 김영삼 대통령이 정확하게 그런 방식으로 사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과에 대한 논란과 이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글쎄요, 뭐 사과를 했다라고 하시지만은 정말로 이거를 가슴으로 받아들이실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정 어떤 동력을 좀 상실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사과 논쟁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게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석고대죄해야 된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요. 오늘 형식으로는 미흡하다, 담화 형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는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가지고선 어떤 이 국민 전체의 어떤 그 힐링이라든지 또는 어떤 통합으로 가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대통령으로서는 계속해서 매일 조문을 다니고 또 여러 가지 그 사후 대응에 있어서 신속한 조처를 취했지만 지금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 자체가 워낙이 충격적입니다. 이 패닉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패닉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야당으로서는 이러한 그 계기가 만들어지면은 계속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도 국민에 대한 그 담화를 다시 한번 함으로써 대통령이 어떤 그 심정을 가지고 있고 또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그 구조적인 대응책을 만들며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조처를 취하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조금 전 저희가 그 이임재 당시 용산 경찰서장이 뒷짐을 지고 이제 걷고 있는 모습 보셨는데 상식적인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장면이었거든요. 뭐 지금 납득하기 어려운 게 그거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0시 10분에 본인이 20분에 도착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지금 11시 5분에 용산서 지구대에 도착한 게 밝혀졌고 그것도 이제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근처에 도착한 거를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걸으면은 한 10분에서 13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차로 50분 동안 막히는 상황에서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라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막혀서 걸었는데 저런 식으로 가고 또 뭐 지구대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뭐 보는 뭐 상황이 있었는데 뭐 전체를 보려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그러면 왜 서울 경찰청장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 해가지고 그 근처에 기동대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용산 대통령실 경비를 쓰고 있었던 그리고 그 보고 자체는 기동대를 그 용산서에서 요청한 거는 8시 때 한 번 또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용산서장이 이 서울청장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했으면은 최소한 참사 이후에라도 119가 지금 막혀가지고 제대로 이동을 못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빨리 이송을 해가지고 구할 수 있었던 사람도 못 구했다라는 걸 본다라면은 이 문제는 지금 이임재 용산 서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찰 지휘부 수뇌부 그리고 뭐 용산구청장을 포함해서 용산구청의 직원들 이 엄중한 문책과 법적 어떤 사법적 책임까지 이거는 거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예,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책임 있겠지만 사고 수습의 최일선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일 행적이 지금 시간대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관용차를 왜 그렇게 긴 시간 고집했는지 이 부분도 좀 따져 물어야 되겠죠. 그러게 말입니다.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그날 밤에 그 지역을 이렇게 차로 운전해서 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차가 정말 꼼짝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이태원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녹사평길로 해가지고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차가 엄청나게 막혀 있었다라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상 상황에서 경찰서장이 정말 뛰어가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하필이면 또 뒷짐을 지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그 상황에 대처하는 경찰서장의 자세라고는 볼 수 없는 정말 참담함을 느끼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지금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사태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사전에 일단 할로윈이 엄청난 축제로 이태원에서 있을 것이라는 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도 사자회의라 그래서 사전 회의를 하면서 이러한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 대비도 하지 않았다는 것. 이 대비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용산구청장하고 지금 언급하신 용산경찰서장이 책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물론 그 사태가 일어난 후에 알았지만 112 신고가 엄청나게 들어왔잖아요. 이미 6시부터 들어왔다라 그러는데 또 그 이전에도 전화가 왔었다 그러는데 이것도 제 경험칙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12에 신고를 하면 그 현장에 그 전화 받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때 기동대가 파병됐다면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경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책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태원 파출소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네 20명이 그 치안을 담당을 했었는데 사전에 20명 갖고는 모자라니까 기동대를 파견해 줄 수 없느냐라는 건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서울청에서 그거를 묵살했다라는데 이 부분도 정확한 시비곡직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서울경찰청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도의적인 책임이지만 경찰청장이 지방에 내려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물론 경찰청장이 휴가 중이었고 또 실제로 이태원에서 이러한 참사가 발생할 거라는 것을 사전에 예측은 못했을 수 있는데 제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시위가 있었어요. 보수 진보 해가지고 그냥 그 광화문 시청 시위가 있었고 더군다나 북한에서도 계속 도발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 그 시점에 지방에 내려가서 어쨌든 잠들어갖고 전화도 못 받고 전화 메시지도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볼 때 도의적이든 법적이든 일단 경찰에서는 책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런 일을 또 실무진에서 잘못한 것처럼 꼬리 자르기를 한다는 건 아마 국민들이 용납을 하지 못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총괄하는 장관선 그리고 총리 이들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굉장히 계속해서 아마 뇌까리고 곱씹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어떤 식으로 수습하느냐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점, 이 점이 핵심일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에서 전 정권 때 경찰이 정권과 밀착해서 본연의 업무에 소홀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피의자로 전환된 두 사람 문정부에서 임명됐다라는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이제 단군 고조선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전 정권, 전 정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지금 문제인데 이게 뭐 이거는 정파성을 떠나가지고 이런 게 진짜 정치권의 악습입니다. 악습. 그러니까 뭐 전 정부에서 임명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참사가 일어난 거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용산구청장이나 경찰이나 지금 본인들이 해야 될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되는 그 1차적인 책임을 하지 않고 위에만 바라봤다라는 게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8시 반에서 9시에 귀갓길에 퀴논길이라고 거기 바로 이태원에 본인이 귀가를 하면서 권영세 장관이 있는 단톡방에다가 내가 여기 인파가 많은데 걱정된다. 이거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인파가 많으면은 서울시에 연락을 해야죠. 아니면 경찰이나 소방서에 연락을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총선 때 지난 총선 때 권영세 의원의 통일부 장관 의원의 정책특보였어요. 그래서 권영세 의원이 밀어가지고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사가 벌어진 11시 20분에도 권영세 장관한테 전화를 해요. 구청장이. 왜 권영세 장관한테 합니까? 행안부 장관한테 하든지 서울시장이 해외 출타 중이면 서울시 부시장한테 하든지 소방서한테 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게 본인의 권력 라인만 보는 겁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으나 지금 이날 집회 시위가 너무나 많았고 그것도 한 이유가 되겠죠. 근데 오직 지금 사람들의 경찰의 신경은 다른 더 중요한 이런 인파가 모이는 것보다도 얼마나 대통령실의 집회가 모이고 여기를 잘 관리하느냐에 모든 신경이 써있던 겁니다. 그래서 81개 중대가 있었고 그중에 4개 중대가 대통령실 근처에 있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용산서에서 지금 여기 기동대 좀 파견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해줍니다.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한남동에 관저에는 3개 중대가 있었어요. 60명씩이니까 2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관저를 지금 왜 지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상황이 이러면 빨리 와서 해야죠.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권력자의 눈치만 보고 이렇게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부터 해가 용산서장까지 이게 원인이에요. 근데 뭐 전 정부의 탓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진흙탕으로 만드는 겁니다. 누가 지금 이거 정쟁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또 대통령실 쪽으로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대통령실 경우 때문이다, 관저 경우 때문이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112 신고가 오고 현장에서 그런 기동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또 그 사태가 발생하기 1시간 전에도 그 같은 골목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혼잡했을 때 한 용감한 여성 한 사람이 지휘를 해가지고선 위로 올라가고 위로 내려가고 위에서 내려가고 아래에서 올라가는 그 통제를 함으로써 무사히 또 그 소통이 거기서 그 사람들이 걸어 내려오고 올라올 수 있었다라는 또 사례까지 있었기 때문에 뭔가 112 신고가 있었을 때 기동성 있게 움직여서 그렇게 사람이 더군다나 작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은 사람이 유입된 그 지역에 투입이 돼서 정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든다면은 지금 뭐 그 관저에 배치하고 있는 경찰이 움직여주질 않아서 물론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이걸 무슨 위에서 권력이 당신들은 절대로 이 관저에서 움직이면 안 돼 이렇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논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어느 부분에서 하자가 있었으며 어느 부분에서 대응이 미숙했는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야당조차도 실제로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비난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갖고 여당에서 지난 정권에서 경찰과 권력이 밀착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좀 견강부에 같고요. 양비론 같기는 하지만은 실제로 아쉬움은 있습니다. 거기 기동대가 있었으면 빨리 동원이 돼가지고선 솔직히 지금 막 사람이 압사당하고 있는데 소방서라든지 구조대가 빨리 도착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혼잡 상황 때문에 더 많은 희생자를 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정치적 논쟁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막말로 한남동 관저에 경찰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갖고선 좀 동원이 돼가지고 질서 유지를 해달라 그랬을 때 과연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안 되라고 했겠습니까? 빨리 동원해가지고 그 질서를 유지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움직이게 하라고 했겠죠.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어떤 아까 고조선 시대까지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런 논리로 하면 진짜 왜 하필이면 그날 좌파도 그렇고 우파도 그렇고 시위를 해가지고 기동대가 부족한 상황이 됐느냐까지 얘기가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 구조적인 원인을 얘기하고 이것 자체를 가지고 세월호와 같은 그런 지리한 정치적인 논방으로 이끄는 그거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의 국회가 국정조사하자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국정조사 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모로 봤을 때 해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예전에 상품백화점,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 다 국회 진상조사단 아니면 국정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이제 여당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전례가 있는 거 하나. 그리고 기능이 달라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하는 거는 불법이냐 아니냐 여부만 집중적으로 보는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것도 그거지만은 시스템적으로 어떤 미비점이 있었냐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안 하면은 수사 끝나기를 기다리면은 최소 반년 걸리거든요. 반년 걸리고 뭐 항소하고 그러면 1년 그러면은 뭐 내년 할로윈 때 그럼 국정조사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 하는 게 가장 적절한 거고 이거를 국정조사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가 더 이상한 거죠. 제 생각으로는 국정조사가 됐던 상설특검이 됐던 수사가 됐든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러한 그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는데 대통령한테 가장 먼저 보고가 되고 그 다음이 행안부 장관이고 경찰은 그 보고를 나중에 받아가지고선 오히려 경찰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서 매우 그 기동성 있게 움직여야 되는 어떤 일련의 위기 대응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이 먼저 지시를 내리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면 그것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그 보고를 하는 그런 그 수순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이제 그 희생자에 대한 수습은 그 장례식도 끝났고 지금 이제 병원에서 중태에 빠진 환자들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남은 것은 과연 그러면 결정적으로 누가 문제가 되었으며 어디에서 하자가 있었으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의 시각은 여든 야든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거를 끌고 가는 거에 대한 그 염증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요. 좀 초당적인 차원에서 이게 상설특검이든 뭐 국정조사든 아니면은 좀 더 신속한 수사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정조사나 특검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다면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결과를 보지도 않고 무조건 경찰의 수사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수완박법이 잘못되었다는 것만 거듭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전면적인 국정 쇄신에 나서라. 둘째, 국무총리를 경질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을 파면하라. 네, 민주당의 요구를 보면 국무총리 경질, 행안부 장관 사퇴, 사실상 민주당이 이러다 내각 총사퇴 카드를 꺼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기 언급하신 분들은 분명히 정치적 책임이나 아예 참사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뭐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거를 판단하고 수용하고 어떻게 할지는 대통령의 결정의 문제니까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라고 보는데, 제가 옛날 사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994년에 아까 성수대교 붕괴, 그때 10월 21일 날 그때 사고가 났는데요. 바로 당일에 이영덕 국무총리가 사표를 냅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김영삼 대통령이 반려를 해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했던 그 대국민 사과 담화를 그날 발표를 하고요. 그날 바로 서울시장 이원종 서울시장을, 그때는 직선제가 아니었으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였는데 서울시장을 경질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 우명규 서울시장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명규 서울시장이 이 성수대교 건설 당시에 서울특별시 건설본부장이라는 이유로 11일 만에 또 경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누가 좀 억울한 분도 있겠죠. 이 중에서는 총리가 뭐 억울한지, 제가 서울시장이 억울한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억울함이 약간 있더라도 정치적으로 책임을 묻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한덕수 국무총리 외신 기자하고의 기자회견에서 농담하고 뭐 실실 웃고, 그리고 뭐 이상민 장관은 특별히 많이 온 것도 아니고 경찰에 많이 배치했다고 문제가 해결될 거, 사고가 참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의 면피성 발언이나 아예 거짓말까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야죠. 그 부분은 사실은 이 정권이 사는 길입니다. 이 사람들을 다 안고 가면은 국민들이 납득을 할까요?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성공할 정부가 되려면은 엄중한 책임자의 문책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사태가, 이번 참사가 정말로 심각하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은 신고가 너무 일찍 4시간 전부터, 정확한 3시간 40분 전부터 어디가 위험하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시민들 신고가 빗발쳤는데 이게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에 정말 안타까운 사고였지만은 4시간 전에 이 배가 침몰할 겁니다. 전화가 온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때하고 오히려 더 이번이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대응을 묻지를 않은, 문책을 안 할 수가 없고, 경찰국까지 신설을 해가지고 지금 경찰에 관리하겠다라는 이상민 장관의 결기는 어디 가고, 지금 이렇게 면피성 발언만 하고 대통령은 왜 매일 조문하는데 같이 대동하고 다닙니까? 안 자르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정권이 이러면 수렁에 빠집니다. 정권을 위해서라도, 본인들 정권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느 선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대통령이 이제 결단하기에 달려 있지만 아마 대통령 스스로도 참 딜레마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게 되면은 그 대형 참사가 일어난 그 시점에서의 중앙 정부는 법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도의적으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진다라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피해의 당사자든 당사자가 아니든 전부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야당은 그런 부분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적이 없어요. 늘 공격하죠. 공격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아마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공격에 또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도 들 것이고, 행안부 장관의 경우에는 특히 대통령이 신뢰하는 장관 중에 한 사람이다 보니까는 오히려 그 행안부 장관이 더 이제 타겟이 되는 데다가 정말 실언을 했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죠. 예를 든다면은 예년하고 인구가 비슷했다, 인파가 비슷했으며 경찰이나 또는 소방서가 사전에 들어왔어도 이런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 피할 수가 없다라는 식의 그런 발언은 정말 부적절한 발언이, 총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다 지금 현재 대통령이 신인도가 높으면 또 어떻게 그 해결할 방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대통령 지지도가 30%를 쉽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모종의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봐요. 단지 이 상황에 대해서 아직 원인 규명이 안 됐으니까 행안부 장관의 경우는 스스로 사퇴를 선언하되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사퇴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경찰은 제가 볼 때 경찰청장서부터 용산경찰서장까지, 그리고 선출직이긴 하지만 용산구청장도 그렇고 절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그래서 뭔가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결단을 내림으로써 이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야당은 끊임없이 공격할 거예요. 그리고 그 공격에서 또 여당이 대응한다 그러면서 뭐 검수완박법 거론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대외적으로 비칠 때 이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발언으로 비치지 않고 결국 공방만 하다 끝난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전국 진단 정호김 전 의원, 김준희 뉴스톱 대표에게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